네,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서울에서의 평행 이론을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 나오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선릉금융센터의 장우석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은 그래도 미국 시장이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좀 쉬었지만요. 예, 좋았습니다. 한 주간 먼저 지수 흐름부터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우가 1.2% 상승했고요. S&P 500이 1.7%, 나스닥이 2.1%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업종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간만에 소재 업종이 4.22%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부진업적으로 금융업종이 0.54% 떨어지면서 기록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또 특이한 아주 흥미로운 트렌드 변화를 오늘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사실 이제 투자은행이 파이프 제풀에 의해서 1년에 2번 발표하는데요. Z세대에 대한 소비 행태, 선호 브랜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Z세대요? Z세대니까 약간 이상한데요. 저 같은 사람일 것 같은데, Z세대. 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는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요. 보통 한 22세 미만? 젊은 친구들이네요. 친구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어떻게 조사했는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평균 나이가 16.5세입니다. 저도 저희 자녀가 해당되는데 이 6,000명을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소득이 66,300달러. 위아래까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 연봉을 갖고 있는 집안의 자녀를 조사한 것 같습니다. 성비는 남자가 55%, 여자가 45%. 그런데 1년에 2번 봄, 가을에 발표하는데 작년 가을 대비해서요. 부모님들이 용돈을 많이 안 주셔갖고 한 6% 정도 지출이 감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들이 돈을 어디다 썼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이제 약간 화장하는 거. 그 다음에 게임이 주력 지출이었다. 아드님 같은 경우네요. 저희 아들은 거의 다인데요, 게임이. 근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동서양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의류 브랜드를 좀 먼저 살펴보면요. 1등이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압도적으로. 어이고요. 사실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2등이 어메리칸 이글, 3등이 아디다스를 뽑혔고요. 나머지 4등, 5등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기업 내용, 이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핸드백이 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1등은 마이클 콜스인데 사실은 3, 4, 5등은 상당히 저희가 알고 있는 고가의 브랜드거든요. 이건 부잣집. 코치, 부잣집. 루이비통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무려 16.5세 애들이 이걸 선호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과 쇼핑 사이트를 볼 건데 이건 사실 1등만 보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절반이 1등이 나이키가 차지했고요. 신발은 쇼핑 사이트는 아마존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아마존이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존이 지금 프라임 가입자가 1억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발표했잖아요. 미국의 전체 가정 수가, 가구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1억 2,600만 세대거든요. 가구거든요. 거의 대다수의 가구가 프라임에 가입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킨케어로 좀 넘어가게 되면요.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뉴트로지나가 1등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바로 존슨앤존슨의 제품입니다. 존슨앤존슨?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존슨앤존슨이라고 모르면, 이게 뭔가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존슨앤존슨의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등이 세타필인데, 세타필은 어딜까요? 저희가 또 방송했던 화장품 회사입니다. 에스티로더의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기업들이 휩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등이 클리어는 이것도 역시 존슨앤존슨의 제품입니다. 역시 꽉 잡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친구들이 1일 동안 하루에 비디오를 대부분 보면서 시간을 소비하는데요. 1등, 2등, 3등, 4등, 5등을 말씀드릴 건데 1등이 압도적으로 넷플릭스가 39% 보고 있고요. 유튜브가 3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유튜브하고 넷플릭스가 대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SNS 플랫폼을 또 말씀드릴 건데요. 1등이 스냅챗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어봤더니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답니다. 소멸성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못 보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두 번째.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에 잘 사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통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잠깐만 첨언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유선생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유선생이요? 유선생. 유튜브에서 모든 걸 배운다 그래서 유선생인데 이게 미국에서도 티처 유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티처 유한테 배웠다는 얘기가 다 유튜브에서 배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튜브가 아주 강력하게 나왔다는 거고 스마트폰 얘기가 여기 빠져 있는데 스마트폰은 10대한테 물어봤거든요. 티네이저한테 물어봤더니 76%가 아이폰을 쓰고 다음에 또 아이폰을 더 쓰겠다는 사람이 83%.
그러니까 그만큼 압도하고 있다라는 예. 건데 워낙 지금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애플은 여기에 빠졌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또 그 안에서도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죠. 뉴욕앤서울의 크로스 체크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세 종목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브라운 포먼은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브라운 포먼 얘기해 주시겠고요. 저는 이마트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킹홀딩스 한번 얘기해 나왔던 건데요. 호텔신라 얘기하겠고요. 이거는 카페이사 워낙 강해서 그런데요. 쇼피파이랑 카페이사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브라운 포먼은 저는 사실 처음 들었는데 이거? 이것도 역시 술 회사인데요. 술이요? 예. 예. 제가 잘 언급 안 했던 종목인데 네. 이건 위스키입니다, 위스키. 아이고. 위스키인데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위스키가 잭 다니엘이라는 회사의 뭐라고요? 술입니다. 잭 다니엘. 나가는 그림에 이거거든요. 저는 모르죠. 예.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만 예. 이걸 그냥 마시면 술이 40도이기 때문에 얼마요? 40도입니다, 40도. 목이 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콜라에 타서 마시면서 잭콕이라는 어떤 이제 약간의 저가형 어떤 뭐랄까요? 그 섞어 마시는 술? 이렇게 돼 있는데. 잭 데니엘이라는 자체가 비싼 술은 아닌가 보죠? 보통 한 5만 원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싸네요, 예. 근데 사실 일단 비싼 걸 떠나서, 저나 위원님이나 마시면 거의 위험한 술입니다. 굉장히 독한 술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제품인지 하나씩 살펴보면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옥수수를 태운 옥구통에서 발효하면 굉장히 이게 단맛이나 바닐라향이 느껴진다는 저는 아무리 먹어봐도 단맛, 바닐라향이 안 느껴지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버번 위스키라고 해서 제품은 뭐가 있냐면 우드포드 리저브라는 술이 나오고요. 여기 주력 제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걸러내면 네. 수출을 한번 걸러내면 약간 순해지는데 테네시 위스키라고 해서 그게 잭 다니엘이라는 술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력 상품은 뭐냐면 데킬라 에라두라라는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대 회사가 있는데 3대 제품이 있는데 이런 게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그 술회사가 또 한 번 있잖아요.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STG. 예. 그거와 똑같은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죠. 이런 코로나 주가들은. 주가 엄청 올랐을 텐데요. 똑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만 갖고 왔는데 네. 마치 코로나 수라고 똑같은 회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일각에서는 잭 다니엘에 대한 인기가 식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술 우드포드 리저브에 대한 술 판매량을 보여드리면 이게 뭐가 급상하냐면요.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 수라고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술을 사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잭 다니엘이 약간 안 되더라도 네. 제가 보기에는 브라운 포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술을 안 마시지만 주가는 올라가는 그림이네요, 저게요. 완전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사실 이 술 같은 거를 어저께 하신다 그러길래 술을 우리나라는 신세계에서 다 팔잖아. 이렇게 가면 비싼 술을 파는데 신세계를 하고 싶은데 워낙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오늘 신세계보다 재미없는 이마트로 오늘 말씀드리겠는데요.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이마트는 워낙 대형마트고 신세계는 같은 그룹이면 이제 백화점 라인인데요. 대형마트가 작년 3, 4분기까지 괜찮았는데요. 4분기 이후 금년 1분기에 슬로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가 있겠는데 워낙 추웠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잘 안 가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온라인 쪽은 상당히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의 성장률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편의점이나 전반의 매출 구성이 되겠고요. 온라인 부분 매출이 올해도 지금 26% 정도 늘어나면서 오프라인의 부진을 그러니까 성장 둔화를 회복할 거라고 일단은 만회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1분기에 워낙 신세계 좋은 거에 비해서는 이마트는 지금 어닝에 대해서 콘센서스 대비 주가가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매매보다는 실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나 전반적인 시각의 변화를 확인한 다음에 사더라도 늦지 않는다. 다만 이제 갖고 계신 분은 지금 보유 관점, 장기적인 의견은 괜찮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사님, 부킹홀딩스. 이게 예전에 뭐였죠? 이름이? 프라이스 라인이 올해 2월 21일 날 이름이 바뀐 겁니다.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억 5천만 개의 객실, 6억 5천만 대의 렌트카가 가능합니다. 예약이. 사실 이제 부킹닷컴, 아고다, 그다음에 레스토랑 예약 사이트인 오픈테이블 아시잖아요. 오픈테이블 저도 쓰죠. 그 회사로 관심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90%가 넘어가는 커미션의 수익을 갖고 있고요. 광고 수익은 6.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행자가 많으면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 여행자가 많잖아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좋아질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로 어제죠. 어제 20년을 보유할 주식에 바로 이 부킹홀딩스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아주 좋은 회사가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를 왜 20년 동안 보유게 되는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바로 나가는 그림이 이제 그 핵심인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 객실 예약률인데 네. 온라인으로 예약이 파란색이고요. 오프라인이 노란색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35%밖에 안 된다는 온라인 객실에 대한 현황이 나옵니다. 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객실 예약을 하고 있냐?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아직도 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35%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쭉쭉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부킹홀스 같은 회사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역시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주가가 지금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이게 빨리 좀 스플릿하는 날만을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예. 이해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프라이스라인에 수많은 안에 브랜드가 있는데 한국에서 광고하는 것도 상당수도 실제로 보면 엑스페디아나 이 부킹홀딩스의 자회사고 우리나라 토속 회사 하나 요즘 좀 어렵다는 얘기하는 거 다 이들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젊은 분들 해외에 요즘 맛집 같은 데 보면 예약을 해야 가잖아요. 근데 전화도 하고 말도 안 통화하는데 다들 그래서 오픈 더 테이블에서 하는 거거든요. 오픈 테이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쓰시는 만큼 할 때마다 이 회사에 돈을 벌어주고 있다라는 관점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호텔신라도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여하튼 면세 유통 사업에 우리나라에 지금 롯데와 더불어서 2위 업체로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겠고요. 서울이라든가 제주 신라호텔 이런 쪽에서 국내 호텔 사업에 뭐 역시 롯데랑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고요. 매출 구성은 역시 이제 실제로 보면 호텔 그 자체 영업보다는 면세점이 한 8-90% 차지하고요. 호텔 사업에서 한 11%, 15% 정도 차지하는 것이 매출 구성인데요. 핵심은 이제 중국인이죠. 근데 다만 중국인이 덜 올 때도 사업이 잘 됐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게 보면 지난달에 처음으로요. 지금 화면에 나가다시피 오른쪽 끝에 보면 위로 올라가는 거가 월별로 지금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지금 40만 명 수준으로 회복했거든요. 이게 아직 요코나 대량 아직 안 오는 와중에 이런데요. 요코가 좀 제대로 오기 시작하면 훨씬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가요? 하나금융, 이번 달만 들어서도요. 하나금융, 유안타, 삼성, 한화, 미래에셋 등이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의 평균은 11만 5천 원인데요. 일부에서는 14만 원, 15만 원 수준도 얘기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전히 요코 관련해서는 호텔신라 그리고 뭐 신세계 이런 거 더불어서 탑픽이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네. 조금 이거는 좀 자세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쇼피파이 카페24인데요. 쇼피파이 한번 들었지만 네.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내가 만약에 온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잘 팔고 싶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싸게 아마 팔면 되겠죠, 싸게. 싸게 팔지만 그 누가 어떻게 싸게 파는지 모르잖아요.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알려야지. 우리나라로 보면 네이버에 검색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마존에 물건이 실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가 물건을 쇼핑몰 사이트를 잘 만들어서 잘 판매하면 되는데 이거는 아마존에 물건을 실는 게 아니고 내가 쇼핑몰을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구축할 수 있는 회사. 예.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004년에 만들어진 회사고요. 이게 175개국에서 60만 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지금 현재 모바일 상에서 어떤 매출이 일어나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는 지금 모바일 관련한 지금 나가는 그림처럼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딱 되면 물건이 팔리는 거죠. 이걸 만약에 개인이 하면 구축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돈이 얼마나 들까요? 엄청 들겠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네. 적어도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의 돈이 모바일 이거 하나 만들려면 이거 쇼핑몰 하나 만드는데 물건에 사지는 거잖아요. 네. 검색이 되고 그 정도 돈이 되는데 다시 잠깐만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거가요. 예. 저 태그를 찍으면 바로 주문 된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화면이 바뀌면서요.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든다는 표시만 해주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버튼 넘어갑니다. 버튼. 네. 누르면 사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걸 구축하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모바일 상에서 환경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까지 쇼피파이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가가 넷플릭스처럼 올라가지 않겠냐. 넷플릭스처럼 올라간다고는 몇 배냐면요. 흔히 얘기하는 10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텐버거죠.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이걸 반드시 사야 된다. 지금도 많이 올라왔지만 얘기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특징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저 29달러부터 돈을 네. 들여서 작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만들 수 있는 실력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면에서 재고, 배송, 영업, 마케팅까지 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달에 10불만 투자하면 다양한 마케팅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존과 연계를 통해서 또 많이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온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식은 사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는 카페24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카페24도 저희가 한 2달 전에 이코노트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좀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이 이렇게 커지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요. 28조 원 시장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 시장이요.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어나가면서 2003년 이후 꾸준하게 15, 16년째 연 20% 성장. 연 20% 성장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 GDP 대비 7배 성장하는, 고속 성장하는 건 맞는데요. 문제는 저 하단에 있는 수많은 소위 쿠팡이라든가 이런 쪽은 돈을 엄청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어떤 사업을 도와주는 플랫폼. 이게 쉽게 얘기해서 한국판 쇼피파이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그래도 이게 잘 이해가 잘 덜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비즈니스를 직접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딱 어떤 걸 보고 알았냐면요. 이거죠. 여러분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팔아갖고 한국만 팔아서는 안 되잖아요. 아마존에 팔고 싶잖아요. 그렇죠.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갖고 아마존에 전화해갖고 온라인을 신청하고 서류 심사하고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해보시는 건 어려울 거란 말이죠. 여러 개 딱 들어가시면 아마존에 입점하기 클릭하면 거기서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일본 로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찍으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해주는 것이 바로 카페24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좀 이해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24는 상장한 지 물론 그 전에 비상장으로 계속 거래가 됐지만 이제 상장 이후에 테슬라 요건 상장 이후에 중요한 거는 증권사에서 이렇게 풀 레포트가 없었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처음에 나왔을 때 막 9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주가는 10몇만 원 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한 증권사에서 이 목표 주가를 20만 원을 제시하면서요. 신한투자금융에서 20만 원을 제시하면서 자세 레포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주가 얼마 될지 모르겠으나 항상 이런 쪽에서 돈이 버는 기회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이 카페24에 대한 레포트를 꼭 한번 다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투자 의견은 그래서 증권사는 지금 투자 의견 자체 목표 주가 나오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 아직은 처음이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앞서 10배 얘기하셨잖아요. 쇼피파이. 그것까지 이제 모르겠는데 시가총이 올라가는 적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세요. 파란 속에 파란 진한 거가 시가총이 되겠고요. 흐릿게 나오는 회색 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외국인 지분인데 외국인 지분이 없었다가 꾸준하게 들어와서 벌써 17%, 18%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 사는 걸 왜 사겠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쇼피파이 같은 걸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이게 100% 아직 확신을 갖고 회사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포트를 한번 다 관심 있으면 꼭꼭 읽어보시고 아마 주가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일정 어떻게 되죠? 예, 중요한 실적이 나옵니다. 기업에 4월 23일 구글 실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24일은 캐터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25일 날은 보잉이 있고요. 포드 자동차에 대한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4월 26일은 인텔, 아마존, 드디어 아마존이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27일은 엑슨모빌, 쉐보레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 아마존 실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또 이번 분기에 가장 관심 있는 실적은 아마존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존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실적이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한번 봐야겠죠. 일단 트럼프가 또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오늘 다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건 그렇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렸는데 내일이죠, 바로요? 내일 설명회가 있는데 강연에. 내일 이제 여의도에 있는 하나금융투자 본사 3층 한마음원에서 1시 반부터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일단 세미나에 오실 분들은 전화를 02-6921-8616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시면 다양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좀 드리기로 했는데요. 추첨을 통해 5명을 일단은 책을 드리기로 했는데 조금 모질란 것 같아갖고 3명을 더해서 3명은? 네, 3명을 더해서 책을 드릴 거니까 많이 오셔갖고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화를 주시는데 8시 반 이렇게 전화 주시고 곤란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9시 넘어서 전화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고생하셨다면서 전화 받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시 월요일 날 들어가요. 본부장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나오시는 거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